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애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꼭 한 번쯤은 사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다? 아이맥! 그쵸, 아이맥이죠. 5K 모니터를 사면 컴퓨터가 따라온다는 그 아이맥 짠 2020년 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이맥에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편집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시원시원한 화면을 하는 게 좋잖아요. 성능이 좋고 화질이 좋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 결국에 아이맥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뻐서. 구리구리한 곳에도 아이맥만 딱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마법의 아이맥 효과. 저는 아이맥 쓰기 전에 아이맥 뽐뿌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았냐면 미드 같은 거 보면 예쁜 사무실이나 그런 데에 꼭 아이맥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 저거를 꼭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디지털 노마드다 뭐다 해서 랩탑이나 이런 수요가 늘어나지 아이맥은 디자인도 여러 해째 바뀌지 않고 이제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매출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웹 화상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스트리밍도 많이 하고 콘텐츠 소비도 많이 하고 TV 같은 걸 요즘에는 많이 안 사는 대신에 이런 일체형 컴퓨터로 TV라든지 랩탑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많이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외모는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이 지금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요걸 제외하면 사실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도 이전 거랑 뭐가 달라졌지? 도대체 왜 리프레시 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소하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이맥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5K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화질이 너무너무 좋죠. 저도 뭐 비싼 모니터 같은 걸 써봐도 그래도 뭔가 아이맥의 색감이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P3를 지원하고 어쩌고 이런 성능을 떠나서 그냥 원래 애플이 디스플레이가 좋은 이유는 그 나름의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의 디스플레이 기술, 캘리브레이션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최적화된 디바이스가 바로 이 아이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디자인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게 카운터에 있어도 예쁘고 책상에 있어도 예쁘고 거실에 있어도 예쁘고 이거 자체로 좀 오브제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치기 싫어서 맥이 싫은데 굳이 아이맥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고 상업시설 같은 데 가도 아이맥이 되어 있으면 여기 뭔가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곳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렇게 맥 사대주의인가? 그만큼 뭔가 이게 좀 가성비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인의 완성도 같은 거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처음 나왔을 땐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는 베젤이 너무 한강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 베젤의 좀 약점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하면은 가성비가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얘가 가성비로 따지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폰이 200만 원인데?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최고가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사면은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지만 27인치를 가장 저렴한 모델로 구매를 한다고 하면 249만 원부터 시작이거든요. 21.5를 가장 저렴하게 사면 144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폰 한 대가 150만 원, 2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애플이에요. 그 가정하에 가성비가 완전 똥이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올인원이기 때문에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지저분하게 놓을 필요가 없고 책상, 테이블 다 굉장히 깔끔해지죠. 네 번째는 자녀들을 감시하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맥을 사서 거실에 많이 배치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뭐 노트북 이런 거는 숨어 다니면서 컴퓨터를 좀 할 수도 있고 뭘 하는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거실에 얘를 딱 하나 두면은 디자인적으로도 물론 보기가 괜찮지만 뭘 하는지가 이제 큰 화면 속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자녀 감시 용도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화상회의 같은 거, 줌, 페이스타임 이런 거 하다가 알아낸 건데요.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맥북으로 화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제 얼굴 화각이 어떻게 나오냐? 하지만 아이맥으로 하면 카메라가 딱 절묘하게 얼짱각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은근히 좀 스트레스가 덜 하더라고요. 화상회의를 할 때. 게다가 얘가 스피커 좋죠. 그리고 또 마이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스피커 엄청 크고 좋아. 이거 절대 안 나빠.
최근에 나오는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가는 그 스피커, 그 마이크와 동일한 성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든지 그러기에 좀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또 구성을 해준다는 것도 사용하면서 느낀 소소한 장점입니다. 새로 나온 이 2020년형 모델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CTO로 성능을 다 높여가지고 선택을 하면 아이맥 프로의 베이스 라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GPU 같은 경우에는 아이맥 프로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갔어요. 뭔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도 아이맥 프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성능 좋은 걸 샀더니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짜증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맥 기본만 사도 CTO를 좀 올려서 사는 경우에 아이맥 프로와 뭐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GPU는 더 좋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2020년형 아이맥 27인치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외형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그냥 진짜 똑같습니다. 앞, 뒤, 옆 뭐 다 똑같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CTO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스탠다드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67만 5천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전에 프로 XDR 디스플레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WWDC 때 발표가 됐던 그 프로 디스플레이 거기에 이제 옵션으로 추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경우 $1,000 정도를 줘야 추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이었는데 아이맥에서는 $500 정도를 추가하면은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노 텍스처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똑같은 아이맥 27인치입니다. 이건 작년 거, 이건 올해 거예요. 사이즈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지만 저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먼저 반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와, 이쪽은 되게 신기하게 보이네. 우와, 우와, 이렇게 반사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일반 글래스가 반사가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냐? 저는 아이맥을 쓰면서 반사가 너무 많이 돼서 불편해 이런 느낌을 크게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다만 모서리 부분이 조금 반사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때 조명을 쏘면 비치는 정도? 근데 얘는 정말 반사가 안 됩니다. 희미하게 불빛만 보이는 정도고 얘 위치를 어디에다 놔도 빛이 어느 데서 오든 간에 반사 때문에 눈이 불편한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나노 텍스처 글래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사가 없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어떤 이렇게 막이 좀 씌어져 있는 것처럼 색이 살짝 조금 원래보다 뿌옇게 표현된다든지 그런 단점들을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냥 반사가 없어서 눈이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쓰던 아이맥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구매를 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아이맥을 사거나 할 때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있으면 저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무조건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장점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니터랑 똑같이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안경 닦는 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모니터 많이 닦는데 얘는 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팔만도 한데 들어있어요. 애플답지 않게. 자, 이 걸레는 뭐냐면 걸레?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약간 알칸타라 같아요. 고급 자동차 내부에 알칸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웨이드 약간 그런 재질인데 이걸로만 이걸 이렇게 모니터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닦으면 이게 마모가 돼요. 이 천으로 일반 글래스를 닦으면 이게 하얀 게 조금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찰력에 걸려서 잘 닦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잘 닦입니다.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패드에 종이 질감 필름 붙였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하지만 이 모니터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게 저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필름에 있을 만한 난반사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깎아내는 공정이에요. 레이저로 미세하게 이걸 깎아내는 거라서 색상이나 밝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반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분실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사야 되잖아요. 아이맥 안 산 사람은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고 치사하다 이 애플놈들아. 그리고 아이맥 최초로 트루톤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조도 센서가 이 주변의 조도를 파악해서 눈이 편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밝기로 화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원래 아이맥에 이게 없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색 표현이 워낙 잘 돼서 다른 애플 기기 쓸 때처럼 트루톤이 안 들어간 것 같네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트루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색감이 뭔가 다르지 않나요? 저는 이쪽, 그러니까 2020년 버전이 좀 더 색이 진하고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트루톤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는 트루톤을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상 감상을 한다든가 뭐 웹서핑을 한다든가 문서 작업을 한다든가 꼭 어떤 한 색으로 표준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눈에 너무너무 편안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 여기에 있는 요 카메라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720p까지 지원을 하는 카메라였는데요. 이제는 1080p까지 지원을 합니다. 웹캠이나 화상 수업 이런 게 많아진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시대에 이 정도 기능을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캠을 또 따로 달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카메라가 1080p까지 지원을 하니까 좀 더 뭔가 좋은 화질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겠죠. 사실 이전에도 좋았기 때문에 향상된 게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일례로 줌 화상회의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목소리나 화질이 너무 선명하다 그런 피드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후면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마이크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이즈를 삭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마이크고요. 마이크가 전면에 또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쪽 부분 이 정도에 지금 마이크가 또 2개 정도가 더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소음도 잘 되고 카메라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이 화각인데 나 혼자 얼짱각도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T2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안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디오와 비디오도 컨트롤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 스킨톤을 조금 더 잘 잡아줘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전 것과 동일한데 이 T2 칩이 소리를 조금 더 좋게 해준다, 조금 더 성능을 좋아 보이게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2개 다 너무 좋아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게 또 이렇게 덩치가 큰 만큼 이 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스피커가 없어도 되는 것도 또 장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애플에서 인텔을 떠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 고사양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텔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최대 10코어까지 CTO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최대 128GB까지,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 라데온 프로 5700XT, 16GB GDDR6 메모리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8TB SSD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모양은 똑같지만 10기가빗 이더넷으로 CTO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한번 해볼까? 1244,000원. 최고 사양으로 하면 그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맥 프로 혹은 뭐 아이맥 프로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조금 비싸네요. 이게 또 GPU 같은 게 워낙 좋기 때문에 3D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웬만큼 또 다 돌아가고, 얘는 이제 AMD 거가 들어가는데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베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더 좋은 거잖아요. GPU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머신러닝 이런 거 자체가 또 다 GPU 성능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성능이 좋은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책상에 깔끔하게 아이맥 하나만 있는 거 모두의 로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사용하면서 특별히 큰 장점 이런 것보다도 가심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아이맥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나노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보시고, 아니면 이제 리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전 이거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 나온 아이맥 27인치 2020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기나 맥 설정 방법 같은 건 또 추후 영상으로 만들어 올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좀만 더 들어봐. 보컬 나올 때 왠지 감동 더 클 것 같아. Riding with my top down, sunlight on my skin, on my skin. Feel like I don't got anything to worry. Ain't got no life with full.